안녕하십니까. 이때까지는 한 5개가 산지 경매사 2차 모의고사 오늘 책을 넘기고 다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포지는 임시 포지를 일단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 저자가 좀 홍성이라든지 전태식, 윤상근하고 등등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누가 저자가 될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 산지경매사 신배실 남아서 열심히 하시고 2020년 내년 대비해서 수품사 1차 이론서를 가지고 수산 일반을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산 일반인데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수산 일반 이론서의 500페이지인데 이 이론서는 거의 한 1차, 2차 중복 80% 이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론서만 정확하게 해도 2차에서 나중에 수학 전후 실무라든지 상품성 평가 산지 경매사에서는 정비례 검사라든지 등등 몇 군데만 추가하면 거의 커버가 됩니다. 1차 이론서를 자주 봐두시고 다음 달에 12월 14일 날 수분사 5개와 산지경매사가 전 총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1차 이론서 말고 1차 기출해설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좀 많이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이론서를 책으로 하기 때문에 책 포지만 가지고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1차 이론서 500페이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산업의 수산 일반입니다. 수산업의 일반 및 수산 물 처보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수산업의 구분이 있고요. 지부나 구집, 유집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올해 2차도 나오고 1차도 나왔지만 차단 유독 그리고 사로개수가 2차에서도 나왔나요? 1차는 하여튼 무조건 나옵니다. 사로개수, 사로호유, 그리고 종목, 넙지, 장어, 김, 대합 이런 거, 수산물 어구 종류, 함정 어구 올해 1차도 나왔죠. 함정 어구에는 유인, 유도, 강제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망, 걸, 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망, 끌, 거물이 있고요. 그리고 두릿, 선망, 수건으로 모양인 두릿, 거물이 있고요. 구릿, 인기망이 있습니다. 인기망 구릿거물 안에는 인기망에는 가두리, 배우리, 손방이 있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함정어구 중에서 강제함정어법에는 죽방령과 낭장망이 있고요. 죽방령, 낭장망, 안간망이 있습니다. 조류가 강할 때 이렇게 이제 어구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게 수산 일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업의 관리 같은 거, 수산 일반에는 수산업에 관하여 수산업과 수산업 5.8점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수산업 보면은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너 허가 신고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책이 아니고 이제 카페를 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이 감을 잡아야 강의를 할 거니까 매너는 보통 10년입니다. 수산업법 8조가 있고요. 허가는 5년, 신고도 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수산업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해수부에서 2030 수산 혁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르는 어업보다도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어업으로 나누면서 어업적으로 시각을 돌리면서 토탈 얼라브 캐치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12개에서 최근에 바지락까지 해가지고 1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적인 수산혁신 203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산업과 수산업법과 수산업 5.8점 기본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정책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한 어떤 수산 자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산 자원 관리법, 토탈 얼라우 캐치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산 일반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니까
고대양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바다에는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장어업, 어구 같은 것을 또 그 수산업에서는 수산 일반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산업 법상의 개념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의 개념, 이런 어떤 수산업의 범위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장 같은 업을 하면 어장의 환경 요인이 있죠. 물리와 화학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또 이렇게 내용들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수산일반 514페이지까지 진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장을 보면은요, 조갱어장, 용성어장, 와루어장, 대륙봉어장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장을 하면 고기를 찾기 위해서는 그물, 어구 같은 그물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코의 크기, 제가 유일하게 이쪽에 이해를 그때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물감의 크기, 그물코 크기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몇 경, 뭐 여자, 시줄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물감의 크기는 무게를 재는 것은 종단, 횡단, 사단법 이런 게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군 탐색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군 탐색 과정에는 간접과 직접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바다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어군이 움직이는 개군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죠. 그런 개군의 식별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유 경로를 파가는 추적 방법은 포지 방류 방법 이런 말이 있고요. 집어, 어군은 넓게 분산되어 있지만 서로 모이거든요. 수확하기 좋게 모이는 것을, 한 군데 수확하기 좋게 모이는 것을 집어라고, 집어에는 유집, 부집, 차단, 유고로 나누고, 집어. 어군은 넓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고등어들 막 같이 다니지만 분산되어 있는 걸 한쪽으로 모아합니다. 모아서 고기를 잡는 것을 집어라 그러고, 집의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집, 부집, 차단, 유도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량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직접 자원, 간접 자원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5회 1차도 나왔습니다. 어류 과정에서 이제 불빛 같은 거를, 불빛을 보고 모이는 것은 오징어죠. 그래서 집어 방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집, 오징어 진학기, 그리고 그물 어구의 종류 이렇게 있고 아까 했고요.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의 톤수, 선박 형태, 배의 톤수, 배수 톤수, 체하 중량 톤수, 총통수, 순톤수, 헐수와 트립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자원, 개군의 방법은 동일한 생물종의 생태계의 집단을 개군이라 합니다. 개군의 식별 방법은 행태학적, 포지 방류 방법 등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분포와 해유, 유기, 해유가 있고요. 개군의 속성 등도 있습니다. 수산 자원의 관리, 변동, 성장, 러셀의 공식도 있습니다. 러셀의 공식이 4회 때 놓았을 겁니다. 1회가. 그리고 성장 조사법이 있고, 성장을 고기를 키워가지고 수확을 해야겠죠. 수확을 하는데 사육법, 포지, 제포법, 체장, 조성법 등의 연령행질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성장 시기는 나누고 사망에는 자연사망과 의액사망, 또 의액량의 변동을 어항이라 합니다. 그런 내용도,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조사법 있고요. 체장조사법, 형태측정법이 있는데, 동장측정법, 전장측정법, 포준체장측정법, 두음갑장측정법, 두음갑복측정법, 피린체장측정법 529페이지가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이론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그냥 감을 익힙니다. 근데 이 수산 일반의 우지생각 보면은 2차하고도 관계되지만 1차만 끝나면 수산 일반은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수산 일반의 김용에도 오랜만에 지금 책을 보는 겁니다. 양식업 및 양식 방류, 어류의 섭비와 소화 사로, 사로 호율, 사로 개수 등이 있습니다. 어류의 양식 방법이 있고요. 지수식, 가두리식, 유수식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석화 같은 것은 자연산이고 수화식으로 달아붙게 하거든요. 수화식 같은 것은 굴이라고 그런 말을 이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하면은 또 양식 사료의 문제 이런 얘기가 있고 질병 문제,
또 하루에 또 급이랑 문제, 급이 일일 급이랑은 사육 미수에다가 고기 숫자죠. 그 평균 체중 곱하기 100분의 급이랑을 계산합니다. 수학과 출하입니다. 수학과 출하하고 나면은 출하할 때는 절식과 절식의 목적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들어가겠죠. 필수 아미노산 이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산 일반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파트입니다. 쉽게 점수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고 나면은 하루 같은 거 수송하겠죠. 하루 방법, 무수 수송, 하루조 수송, 산소 공유 수송, 하루선 수송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은 질병의 문제가 생기겠죠. 질병 문제가 대두됩니다. 질병에 대한 검토를 보고 질병의 확인 방법이 있고 질병은 한 4-5가지로 나눕니다. 바이러스성 질병, 세균성 질병 등으로 나눕니다. 기생충성 질병, 그리고 진균성 질병, 사로성 질병 이렇게 나눕니다. 이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주요 양식의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은 넙치, 조피볼락, 우럭이죠. 우리는 조피볼락이 낫겠습니다. 우럭보다. 보통 우럭이라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할 때 조피볼락, 왜냐면 거래단에서는 조피볼락이라 그러거든요. 조피볼락. 그리고 나서 무지개 송어, 뱀장어 이런 특징대로 이제 책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544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흰다리 새우, 대야, 무지개 송어. 흰다리 새우는 나중에 양식을 할 때 4월입니까? 4월인가 뭐 지나야 4월입니다. 4개월 이상 양식이 국내에서 돼야만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변합니다. 게, 굴, 창굴, 우렁생이, 멍게죠. 우리는 우렁생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챙이 모양의 유생으로 보아여 유용생화로 부착하는 품종은 우렁생이 멍게입니다. 그 다음에 담치류의 홍합, 아까 전에 홍합 됐죠. 또 바지락, 토탈라브 캐치의 추가, 가리비, 가리비도 아까 있었죠. 꼬막, 피조개, 새꼬막, 포복성 동물원, 참정복 이런 게 있습니다. 비부착성은 대합류 움직인다는 거죠. 해삼 이런 거 있고요. 해조류 양식, 해조류는 김이 중요한 해태라고 그러면서 미역. 미역은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지 뿌리는 없습니다. 미역은 1년에 아포체입니다. 미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김은 각포장낭입니다. 김각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수명이 3-4년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때는 파래를 톳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죠? 파래. 꼬시래기를 톳이랬나요? 그런 게 톳입니다. 기능식품을 많이 만들죠. 근데 해양의 오염입니다. 마지막에 오염, 부영 오염. 이게 참 수산 일반이 이런 식으로 오염까지 해가지고 뭐 청수, 냉수대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만 굉장히 공부할 때 보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짜증나는 파트가 수산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553페이지부터는 수산업법입니다. 수산업법과 수산어촌발전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이 핵심입니다. 거기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용현도 이렇게 해야 이제 감을 익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의 매너 사업은 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있고요. 41조가 허가인가 그렇죠. 41조가 허가 사업입니다. 허가업은 3개로 나누죠. 정통수 10톤 이상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우동력 어선이나 정통수 10톤 미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요. 그 밑에는 시구 구청장 허가를 받는 게 구획업, 육상해수, 양식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면업은 8개가 있었죠. 그리고 마을업 같은 거 이런 것은 면허에 들어갑니다. 8조에 면업을 8개 불러볼게요. 8개 맞네요. 정치망업, 해조류 양식업, 배루 양식, 어루등 양식, 복합 양식, 마을업, 협동 양식, 외해 양식. 외양식만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감을 잘 안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47조가 5년이지만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5년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르는 어업이 있고요. 50조. 그 다음 57조가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이 있고요. 59조가 가공업의 등록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64조 2에 어구의 고무 같은 게 있습니다. 유효자격 지정은 신고는 안 됩니다. 면허와 허가를 받은 대상만 유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산천어 같은 거, 고기 납치, 낚시 같은 거기 유효장 어업입니다. 거기 수산업법의 65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 576페이지 있습니다. 576페이지도 여기 보면 수산인이란 이런 개념들을 보셨을 겁니다. 수산인 1년에 120일 얼마 이상 이런 게 여기에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수산인이란 어촌이란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촌게 돼야 어촌을 받을 수 있고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입니다. 규정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육성.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나중에, 수분사나 산지경매사가 산지경매사 협회 같은 게 만들면 여기서 기업, 교육 같은 것을 양성해야 됩니다. 정통어로 문화 개성이라든지 유통구조, 통일 대비의 방법. 그러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그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속적 발전, 어민의 소득 전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1조가 목적, 2조가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중에 3호에 토탈 얼라브 캐치인 총 허용 어획량이 있습니다. 바다 목장, 바다 숲, 그리고 바다 식목일이 5월 10일입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합니다. 어획물조사.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획 채취 금지라든지 불법어획물 방류 명령이라든지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후어기 설정, 어구, 어선, 어법의 제한 이렇게, 그리고 어선의 사용 제한 등을 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이상 자망 사용 금지, 환경 친화적 어구 사용 이런 내용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수산자원관리법 36조가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 토탈 얼러브 캐치 3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당 37조 토탈 얼러브 할당 배분량, 그 다음에 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43조가 수산자원관리법 43조가 소화성어로, 해유성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해유성어로는 참다랑어, 참치가에 들어가는 점, 참치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참다랑어 아까 있었죠. 조성금 그렇게 되어 있고, 보수면 지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애도 지금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헷가닥 하니까 좀 감을 좀 익혀 주시고요. 607페이지에 수산 일반의 수산지 공무원 기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지 공무원 9급 7급들이 공무원 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627페이지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500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정도가 수산일반입니다. 우선 수산일반은 제가 이 책에서는 아까 80% 됐는데, 수산일반은 좀 이렇게 기출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도 준비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일반을 감을 익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또 며칠 있다가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산이론 그리고 또 전자식 모의경매가 책에 지금 다시 개정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360부터 먼저 올릴 겁니다. 1360부터 올리면서 5개 오는 거 하겠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산지경매사 2차 준비했고 1364 수산일반 감을 익힌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